是口红，也是浮雕艺术品。 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제가 화장품 업계에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1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미국으로 가겠다, 중국으로 가겠다, 양 회사들이 있었어요. 결국 승자가 누구였나 했었을 때는 미국 쪽으로 간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잘 된 회사들이 많죠. 그럼 과연 이 2017년도, 18년도 중국 화장품 시장엔 누가 이렇게 시장을 차지했을까? 오늘 말씀드릴 브랜드는 화시즈, 중국의 1, 2위를 달리는 그런 기업이죠.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10년대 중반까지 메이블린, 로레알, 메리케이, 디오르 같은 몇몇 외국 자본들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매년 평균 20% 이상 급성장해온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성장이 멈췄다가 최근 다시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색조 화장 시장은 2014년도 약 3조 원 가량에 2022년 13조 원 이상으로 400% 이상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시즈는 2017년 3월 8일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중국 색조 화장 분야 1위 기업인데요. 동양의 색조 화장품, 꽃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에게 자신만의 확실한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홍보, 제품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애국 마케팅을 활용한 MZ세대에 공략해온 화시즈는 설립 이후 5년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데요. 설립 이듬 연매출 81억을 시작을 해서 2019년에는 2,100억 원, 2020년도는 5,600억 원을 찍어내더니 2021년 마침내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단 5년간의 시간 동안 화시즈가 엄청난 성장을 한 배경을 저는 세 가지 측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펑, 거차오라는 불리는 중국 애국주의입니다.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화장품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중국 사람들에게조차 외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 중국 분유 파동을 먹거리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산 제품의 신뢰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비전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이 힘입어 화장품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를 교육을 받았던 1995년, 2009년에 사이 태어난 젠지 세대들이 인터넷 주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전통미를 강조하는 화시즈와 완전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화시즈의 창립자인 화만천 CEO는 중국의 미와 전통이 들어가는 민족 브랜드 설립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시즈는 기획 단계부터 젠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제품에 녹여든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화시즈 시그니처 상품인 조각 립스틱이나 색조 화장품 제품을 보면은 중국 고대 건물, 고대 입은 사람들, 꽃등 각인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중국 브랜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꽃 에센스와 중약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양적인 느낌과 중국의 미를 제품과 용기에 구현한 전략이 타겟 고객인 젠지 세대에 통하게 되면서 화시즈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화시즈의 성장 비결 두 번째, 왕홍이라는 불리는 중국 내 인플루언서와 협업 마케팅입니다. 인지도가 없었던 회사가 설립 이듬해 2018년부터 왕홍 리자치와 협력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3월 리자치가 진행하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화시즈 제품이 처음 소개가 되었고 상반기에만 리자치 45개 방송에 노출이 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화시즈는 아예 리자치를 회사의 최고 추천 책임자 직책을 부여하면서 상품 개발과 피드백에 관여도 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2019년 화시즈 매출은 전년도 81억 원에서 25배, 2,100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유명 제품을 구매하고 이미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패션 트렌드를 쫓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공 포인트, 트렌드에 잘 올라타다. 화시즈는 소비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브랜드였어요. 동양의 색조 화장품, 꽃을 사용하여 메이크업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중국의 전통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꽃과 동양으로 대표되는 화시즈의 정체성, 제품 외관, 성분에 그대로 투영이 되었죠. 화시즈의 꽃, 중국 항주의 호수, 서호와 중국 고대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서호를 서시와 비유하자니 옅은 화장, 진한 화장 모두 잘 어울린다 라는 서호와 서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브랜드명으로 화시즈는 중국 여성들이 어떤 화장이든 서시처럼 아름다워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스토리를 또한 애국주의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화시즈를 열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죠.
화시지는 최근 장기주의를 선언하면서 할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의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실제로 2022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6.18절 11월 10일 방문제 경쟁업체들이 무료 증정, 원 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동안 화시지는 최소한의 가격 할인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분의 거래액이 180억을 돌파를 하면서 중국 국산품 중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퍼펙트 다이어리와 제품 평가 단가가 60위안, 약 만원에 비해 화시지의 평균 단가를 점차적으로 올려왔고 현재는 150위안, 약 28,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과도한 비용을 쓰면서 제품 연구 개발을 소홀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2022년 3월에는 중국 최초의 화장품 연구 개발자 리우 이량을 스카우트하면서 향후 연구 개발비 1,800억 원을 집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2022년 12월 15일에 황저우에서 세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점과 차별을 두고 제품 판매와 더불어 체험, 아트 전시회, 개최하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중국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반 상반기 6.18 쇼핑 축제에서는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 건강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면서 화장품 매출 상위 40위에 들지도 못했죠. 국내 기업이 주춤하는 동안 화시즈,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신생 로컬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 국내 시장을 점유한 상황입니다. 2010년 초중반 K뷰티로 대표가 됐던 한국 업체의 호황기는 이미 지나갔고요. 중국 브랜드와 기술력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만 이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국 내 애국주의를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화장품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소고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화시즈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과 인지도를 향해서 일본까지 진출하고 북미, 동남아까지 진출한다고 하네요. 2023년도 2월 15일 일본 도쿄 세계 최초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죠. 중국 화장품 신규 브랜드가 약진으로 시뷰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국내 기업 화장품 수출 비중의 45% 이상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것은 K뷰티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화시지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K뷰티가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아 나설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 화장품 브랜드 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 또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